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13, 14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CME 패드워치 상으로도 동결 가능성 약 79%로 베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다우지수 0.6% 올랐고요. S&P 500 0.9%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4,3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. 이게 작년 4월 이후 이제 최고치로 좀 기록이 되고 있고, 이제 뭐 완전 시장에서는 강세장 전환 기대감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. 자, 나스닥 지수는 1.5% 또 상승폭이 더욱더 좀 강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13,40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일단 FOMC에 뭐 많은 시선들이 좀 쏠려 있고, 이번 주 물가 지표에도 시선들이 많이 쏠려 있는데요. 그 뉴욕 연방은행의 기대 인플레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이게 4.1년 기대 인플레가 4.1로 나왔는데, 이게 전달에 공개됐던 것이 4.4였으니까 확실히 인플레이션, 특히나 1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CPI도 예상보다 괜찮겠네 라는 기대감으로 좀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. 다만 뭐 3년이라던가 5년 기대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3년 후, 5년 후 이 물가를 예측한 이런 부분들은 지난달에 조사를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. 일단 연준에서도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뭐 7월이든 그 이후든 한두 번 정도는 더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S&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,300포인트 돌파했다는 데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누군가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. 자, 모건 스탠리, 이게 마이클 윌슨은 작년, 재작년 이때 약세장을 좀 전망을 하면서 적중을 했었죠. 그러면서 또 상당히 또 스타 애널리스트기도 한데 이쪽은 여전히 좀 약세론자예요. 모건 스탠리는. 근데 이번에 또 발언을 하기로는 지금 S&P 500 뭐 저점 대비 20% 반등을 하면서 강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강세장 전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 근거들을 좀 보다 보니까 1940년대에도 S&P 500이 저점 대비 23% 상승을 해서 이게 결국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강세장 전환 신호인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저점으로 그냥 끌려 내려가더라. 지금의 그 국면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S&P 500의 기업들의 올해 EPS가 전년 대비 16%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.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대부분 뭐 그러한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했을 때 S&P 500이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고는 볼 수 없다. 다만 EPS가 내년과 2025년에는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일시적으로 정지할 텐데 좀 뭐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요때를 시작으로 랠리가 이제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? 기준금리를 인상을 일시 정지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좀 줄어들었고 인플레 부담이 좀 완화됐다라는 신호인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따져보면 시장에는 그게 과연 긍정적일 수 있나?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막 기다렸던 일시 중지, 이 시점이 랠리의 끝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? 역사는 이 모건 스탠리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. 일단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. 1929년 이후의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S&P 500이 강세장으로 전환한, 그러니까 뭐 저점 대비 20% 올랐던 뭐 이렇게 강세로 전환한 이후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9.4% 상승을 했더라. 그리고 중간 수익률이 약 14%에 달하더라. 일단 S&P,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&P 500이 강세장 전환한 다음에
1년 뒤 이 지수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9% 정도 상승을 했더라. 훨씬 더 강세였던 장에서는 83%나 급등을 했었고, 최악의 경우에는 한 69%까지 하락을 했던 경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9% 올랐고, 중간값은 14%의 플러스 상승을 기록을 하더라.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, 그러니까 평균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S&P 500은 내년 여름쯤에는 4,700 또는 4,900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. 역사적 흐름상 그렇다라는 걸 내놓고 있습니다. 어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죠? 근데 지금 시장은 모건 스탠리보다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이런 데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피아님 지금 또 들어와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간밤에 편안히 잘 지내셨죠? 네. 자, 이제는 이 외에도 주요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억만장자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창립한 이 레이 달리오. 저는 사실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꽤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. 이 분이 지금은 부채 위기에 놓여 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금리가 또 하락 전환할 가능성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채권이냐 지금 이제 채권 끝물 아니냐 막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, 이 레이 달리오는 국채보다는 오히려 주식 투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채의 위기라는 것은 부채가 이제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, 시장의 수요를 좀 보더라도 국채의 이 수요가 공급에 좀 부족하다. 공급 초과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주식 투자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게 또 많이 좀 다뤄졌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골드만삭스에서 연말 유가 전망치를 10%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유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은 중국의 수요 증가였잖아요.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. 근데 중국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 라는 겁니다. 거기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주목했던 부분이 그 러시아가 지금 서방 제재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봤더니 러시아 공급이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서는 감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러시아의 공급 회복이라던가 중국의 수요 둔화라던가 게다가 특히나 이 투기적 포지셔닝이 지금 사상 최저라고 해요. 그래서 실질 수요 말고 이런 투자 측면에서도 매수를 하고 하는데 이 투기적인 포지셔닝이 최저. 그만큼 이제 수요가 낮다라는 건데,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가는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브렌트유의 이 연말 전망치를 당초 95달러에서 86달러로 좀 낮춘 바가 있습니다. 낮췄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주요 이슈는 이제 테슬라죠.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는 어제 11일도 최장 랠리였는데 그때는 동률이 있었잖아요. 2020년, 2021년 초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나홀로 기록입니다. 정말 역대 최장 랠리가 될 텐데 12거래일 연속 올랐고요. 상승폭도 한 2%대였죠. 그래서 올 들어서만 이제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. 100% 올랐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 진짜 이 기회였는데 100달러 깨지니 많이 할 때가 그죠? 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가 언제까지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저희들의 또 관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